자, 반갑습니다. 성현입니다. 자, 이 영상은 약 일주일 정도 알비온 온라인을 플레이하면서 알게 된 부분들을 저 같은 비기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알비온 온라인은 타 게임들과는 달리 인터페이스에 대한 게임 내부에서 진행되는 자세한 설명이 없을 뿐 아니라 퀘스트마저 초반 튜토리얼이 지나면 없는 상황이라 여러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또 한글 패치가 이루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아무리 뒤져봐도 이렇다 할 정보 획득 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기너 분들이 저같이 헤매시는데요.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으면 한국어 채널의 채팅 창에 항상 올라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자작나무 어디 있나요? 뭐 이런 거요. 무기 뭐뭐 쓸 건데 뭐 입어야 되나요? 이 같은 질문들이 대표적인데 이 질문들을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즉 많은 분들이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고, 저 또한 시작했을 당시에는 동일한 부분에서 헤맸던 기억이 있어 아주 기초적이지만 게임 자체가 알려주진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막 저급은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음성과 화면으로만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뭐 재생 속도를 변경을 하시든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캐릭터 생성 부분입니다. 알비온은 계정당 3개의 캐릭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네 번째 캐릭터는 생성할 수 없으며 3개의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새롭게 캐릭터를 만들고자 할 경우 기존의 캐릭터를 삭제해야지만 생성이 가능합니다. 제가 만들어둔 캐릭터 테스트 8989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지금 생성 클릭이 안 되죠.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할 때는 해당 캐릭터의 아이디를 치고 삭제를 하면 됩니다. 타 게임처럼 캐릭터 삭제 기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삭제를 누르는 순간 삭제가 바로 진행되는 부분을 꼭 숙지하시기 바라며, 자, 다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성별을 보고 고르고 뭐 이렇게 외형을 고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능력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외형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삭제했던 아이디인 테스트 8989, 자, 방금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임들과는 달리 삭제했어도 바로 해당 아이디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화면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게임은 캐릭터 하나를 개별 객체로 인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 내 재화 중에 금화를 제외하고선 계정 공유라는 개념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프리미엄 정액제, 프리미엄 혜택이 붙어있죠. 프리미엄 정액제의 개념인데, 이런 정액제의 개념인데 게임 플레이 자체는 무료로도 이렇게 표준 캐릭터로서 무료로 가능하지만 프리미엄 결제를 하면 30일간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 진행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타 게임과 같이 이 효과가 계정 전체의 모든 캐릭터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를 진행했던 캐릭터 하나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점 명확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 방금 만든 캐릭터로 로그인을 해볼 텐데, 이처럼 튜토리얼을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는 칸이 나옵니다. 제가 한 10개의 캐릭터를 새롭게 키워보면서 해봤는데 튜토리얼은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튜토리얼을 진행하면서 얻게 되는 기본적인 아이템이 있는데, 튜토리얼을 스킵하게 되면 그 장비조차도 없는 상태로 완전 빨가벗은 상태로 캐릭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필요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꼭 튜토리얼을 진행하면서 게임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템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뭐 상자가 나오든지 아이템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를 확인을 하면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아이템이 뭐가 떨어져 있는지를 표기가 되는데, 이 게임에서는 자동 획득이나 여러 아이템을 동시에 획득하는 단축키나 기능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방에 물건을 하나씩 주워 넣는 것처럼 하나씩 습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이시는 창이 어떤 아이템이 드랍되어 습득하려 할 때의 창인데, 여기서 좌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아이템의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우클릭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착용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때 Shift 좌클릭으로 인벤토리에 바로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드래그를 하는 등의 뭐 좀 비효율적인 행동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Shift 좌클릭을 하면 이렇게 인벤토리로 바로 들어간다는 점. 자, 두 번째 직업 선택 부분입니다. 이 게임은 무기가 곧 직업인 개념인 게임입니다.
무기를 바꿔 끼거나 스킬을 변경하면 스킬 전체에 글로벌 쿨타임이 적용되지만 언제든지 무기를 바꿔서 역할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스킬 변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변경하면 이렇게 글로벌 쿨타임이 돌아가죠. 전체적으로 한번 쿨타임을 먹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쿨타임이 적용이 되고요. 참 많은 종류의 무기가 있는데요. 사실 무기에 관련해서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 설명할 수 없으니 굉장히 기본 개념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의 경우 근거리일수록 기본 데미지가 높은 편이고 마법의 경우 시전 시간이 길수록 기본 데미지가 높은 편입니다. 전체적인 총 DPS량이 DPS라고 해야 되나요? 총 시간당 딜 개념이 아니라 한 방 한 방 개념이 높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격 기술은 단일 대상 기술이 범위 기술보다 데미지가 높게 잡혀 있으며 기절과 감속 같은 상대에게 곤중 제어기를 부여하는 공격 기술은 그렇지 않은 기술들에 비해 데미지가 낮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무기들마다 각자 스타일이 명확하고 조절이 잘 되어 있는 편이라 현재까진 사실 OP라고 부르는 밸런스 파괴 직업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PVE나 혹은 또 PVP 각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직업들, 유리한 무기들은 있기 때문에 가지는 특성들을 우리는 잘 확인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그 특성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게임 내에서 B키를 누르면 B키를 누르면 운명 보드라는 것을 띄울 수 있는데 이쪽을 보면 무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팡이를 쓰고 있으니까 지팡이를 찍어볼게요.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곳을 이용해서 무기들이 가지는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무기들도 참 여러 가지거든요. 이게 종류인데 이 부분을 제가 엑셀로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제가 좀 조잡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본 엑셀인데요. 이거 어떤 거냐면 워리어라는 개념, 헌터라는 개념, 메이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게임에는 특이하게도 크로스보우가 워리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빼고는 뭐 그냥 다 이해할 만한 부분입니다. 자, 보면은 이거는 딱히 설명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뭐 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개성들이 강한 거라서 제가 이것저것 다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보고 계시면 정지를 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설명만 언급할 부분은 자,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부분 그리고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상 혼자 성장할 때 있어서 조금 힘들다라고 느꼈던 무기들입니다. 제가 거의 대거를 제외하고는 다 써봤거든요. 다 써봤는데 아케인과 해머, 메이스, 홀리 스태프는 솔플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처음에 이 무기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크로스보우, 배틀엑스, 보우 뭐 요정도, 창, 소드도 괜찮은데 뭐 일단 제일 많이 언급되는 그 무기들인데 이 무기들이 사냥하기에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딜러로서의 그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결국에 딜로 사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냥에 있어서는 이 초록색 크로스보우, 배틀엑스, 보우 그리고 창 요렇게가 가장 좀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 개념, 기본 무기들을 한번 보셨을 텐데 사실 화염 스태프라고 해서 무기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스태프 내에도 이렇게 아까 표현했던 아케인, 저주, 파이어, 크로스트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서도 저는 이제 파이어를 하고 있으니까 파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화염 스태프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한번 보시죠. 보시다시피 지금 저는 다 각자 다른 스킬들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무기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이 스킬을 보시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딱히 변동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킬만 변동을 하고 있다는 거. 물론 이 두 개는 표기가 같을 뿐이지 실제 그 스킬은 다른 거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다시피 무기를 고를 때 여러분들이 이런 자주 쓰는 스킬들을 보면서 어떤 뭐 나는 불을 쓰고 싶다 했을 때 이런 걸 보고 고르셨는데 어떤 무기를 고를지는 이제 이 부분에 달렸다는 거죠. 이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고유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확히는 아이템의 개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분류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분류 속에 있는 같은 첨가봇 안에 있는 방어구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 스킬이 계속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무기처럼 똑같이 이 한 가지 스킬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장비가 가지는 개성을 골라서 우리가 내가 하고자 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정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아이템을 골라서 조합해서 사용하게 되는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참 웃긴데 천갑옷을 입은 마법사도 많겠지만은 중갑옷을 입고 버티면서 싸우는 마법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천갑옷을 입은 검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천갑옷을 입은 검사가 될 수 있다고 표현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 천갑옷인데 우리들이 아는 마법 공격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물리 공격 보너스 들어가 있죠. 물리 어빌리티 보너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가죽 갑옷으로 가볼게요. 가죽 갑옷에 가보면 물리 공격 어빌리티가 25로 떨어져 있죠. 어빌리티도 떨어져 있고요. 중갑옷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또 아예 공격 관련된 게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또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중갑, 경갑, 천갑이 이렇게 있는데 모양새가 다르게 잡혀 있습니다. 중갑의 경우에는 데미지 증폭이 없는 대신에 생존에 관련된 것들이 다 집중이 돼 있어요. 방어력에 집중되어 있고 생명력 재생이 월등히 많아지고요. 어그로 관리할 수 있는 스킬을 주기도 하고 스턴기 강화하는 패시브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갑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는 25% 증가했다고 대충 표기를 해놨는데 생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으로 깎였죠. 밸런스를 맞추게 되는 겁니다. 공격력과 방어력이 균형을 맞추게 되고 경갑 같은 경우에는 공격 속도 강화를 할 수 있는 패시브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점 이렇게 다르고 천갑옷의 경우에는 데미지에 완전 진축되어 있는 반면 생존 관련된 패시브들 그런 능력치들이 굉장히 낮게 잡혀 있죠. 공격력 집중, 에너지 재생, 그리고 시전 속도 강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스킬 하나만 두고 만약에 공격 속도가 딱히 필요 없이 스킬만 난사하거나 스킬만 맞추는 개념으로 생각하자면 굳이 우리가 경갑을 입지 않고 천갑을 입어서 차라리 데미지를 더 증폭을 시키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갑옷을 입은 암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시장 사용법입니다.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버리거나 팔거나. 타 게임들과는 다르게 상인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로지 시장을 통해서만 아이템이 거래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소 개념을 넘어서 사고 파는 행위가 모두 가능한 곳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NPC 한 개를 두고 우리가 시장이라 부르는데 자, 이 녀석을 보겠습니다. 처음 판매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판매창을 눌러서 판매를 한다고 해보죠. 뭘 팔아볼까요? 장인의 테이블을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우시면 이 화면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 화면을 보고 선택하시지 마시고요. 우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자세한 정보가 출력되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판매, 구매, 판매 요청서, 구매 요청서가 있죠. 내가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구매 요청서라는 게 있죠. 구매 요청서에 누군가가 이 금액에 사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놓으면 그냥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이 금액에 내가 판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판매 요청서를 내가 작성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판매를 내가 이 금액에 하고 싶다, 사갈 사람 사가라 하라고 올려놓는 개념이 된다는 거죠. 구매도 똑같은 거예요. 판매 요청서에 올라와 있는 금액에 맞춰서 그냥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이고 구매 요청서는 내가 이 금액에 사고 싶습니다 하고 올려놓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매 요청서를 올려놓으면 누군가가 판매를 눌러서 판매를 하게 되면 나에게 팔리는 것이고 판매 요청서를 올려서 내가 금액을 지정해서 올려놓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구매 요청서가 아닌 구매를 통해서 단순 구매를 하게 되면 내가 올려놓은 금액에 맞춰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최저가를 기준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 구매 같은 경우에는 반대였네요. 구매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에 매입이 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매 요청서나 판매 요청서에 가격차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뭐 3,000원밖에 안 나기 때문에 별로 안 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 비싼 템들 보면은 여기는 막 30몇만 원, 여기는 11만 원 막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뭐 팔고자 왔는데 뭐 하다가 큰 걸 건져서 갑자기 팔게 되었는데 잘못 파는 경우는 꼭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시장 이외의 상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로 게임 환경 설정 부분입니다. 사실 알비온 온라인이 고사양 게임은 아니다 보니 이것저것 만질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만져야 되거나 신경 쓸 부분은 없는데 인터페이스와 마우스 컨트롤 관련해서 설정이 있기에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터페이스는 데스크탑 모드와 태블릿 모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인터페이스 크기가 달라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를 멀리 두고 사용하는 편이라 태블릿 모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문바 위치 조정이 있는데요. 스킬창, 이 스킬창을 우측에 표시할 건지 하단에 표시할 건지. 자, 마우스 설정의 경우에는 커서 모양을 설정하는 거 당연히 보면 바로 아실 것이고 기본적으로 기본 초기화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옵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적어놨는데요. 기본 모드가 있고 기본 2라는 모드는 무슨 모드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두 번 눌러 공격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요 차이인데 기본 공격, 기본 컨트롤 방법에서는 이동은 좌클릭, 우클릭 전부 다 됩니다. 그리고 몬스터를 공격할 때 좌클릭으로 되고요. 자, 그리고 기본 2를 하면은 좌클릭, 우클릭으로 진행되는 건 같은데 이동을 하는 건 같은데 공격을 할 때 좌클릭 한 번만에 바로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좌클릭을 한 번 더 해야지만 상대를 누르고 한 번 더 좌클릭을 해야지만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점이고요. RTS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동은 우클릭으로만 진행할 수 있고 공격은 우클릭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클릭은요, 몬스터를 선택을 해서 몬스터의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때 누르자마자 공격이 나가는 것이 싫어서 저는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취향에 따라서 이거는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주문 시전 부분인데요. 일반 주문 시전, 버튼을 눌러 빠른 시전, 떼며 시전. 읽어보면 바로 티가 나죠, 뭔지는. 자, 주문 시전, 일반 주문 시전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스킬을 제가 Q를 이걸 써보겠습니다. Q를 쓰면은 이렇게 범위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클릭을 해서 스킬을 시전하는 방식인 것이고요.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버튼을 눌러 시전은 말 그대로 버튼을 누르면 바로 발동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버튼을 떼면 시전은 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Q를 누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범위가 표시되고 떼는 순간 시전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떼며 시전을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한국어 채팅창에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자작나무 어디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보는데 이는 한국인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자작나무 못 찾아서 체스트넛 어디 있냐면서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결국 게임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건데 간단히 맵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언급했던 이제 자작나무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자작나무 같은 경우에 2티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맵을 M을 눌러서 이렇게 띄워보시면 이렇게 해당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티어를 보고 띄워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 안에서는 우리가 얻을 만한 정보가 없지만 우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채집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나무가 없죠. 이렇게 5가지 채집물 중에 3가지만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무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나무가 있는 곳을 찾아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 푸른 곳이니까 요 나무가 있겠네 하고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있는 거죠. 즉 여기에는 자작나무가 있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채집물들을 찾아서 다닐 수 있다라는 거 이미 정보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위쪽에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추가적으로 맵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거는 확실한 정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 그렇다라고 생각한 부분인데 마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해당 지역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해당 지역에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3티어인 밤나무를 채집하려 하는데 분명히 티어는 3인데 왜 밤나무가 안 보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맵을 보시면요.
강이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죠. 뭔가 맵을 두 군데로 나눈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모습 한번 볼게요. 여기도 그렇죠. 색깔로 맵이 약간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고저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뭐 딴 데도 한번 볼게요. 어디가 좋으려나?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 강이 가로질러서 뭔가 두 군데로 나눠졌다라는 느낌을 주죠. 이것처럼 알게 모르게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착했을 때 자신이 있는 곳이 이쪽 구역이다. 구역인데 이 주변에 있는 몬스터나 지진물들이 다 2티어다. 근데 여기 3티어 맵인데 3티어가 어디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없다가 아니라 이런 경계를 확인하고 이 경계 건너편으로 넘어가 보시면 분명하게 3티어 재진물들이 즐비하게 모여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여기도 있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소수만 있거나 해서 굉장히 힘들게 채집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면 가서 확인하시고 좋아하시는 것들을 되게 많이 봤었습니다. 이렇게 일종의 경계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부분 요거만 개념을 좀 가져가시면 편리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게임 내 시스템 관련된 정보입니다. 화면과는 관계없는데 먼저 게임 내 재화나 창고 그 모든 것들은 캐시로 취급되는 금화는 여기 있거든요. 금화를 제외하고서는 캐릭간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캐릭마다 프리미엄을 따로 구매한다거나 따로 적용되는 것을 설명드렸었는데 게임 내 창고 또한 공유가 되지 않고 은하 또한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을 간 창고 공유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창고에 내 물건이 있다면 직접 가서 가져와야 되며 이 게임은 포탈이나 순간이동 또는 마을 귀환 같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다 모든 순간 걷든 뛰든 날든 직접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갑작스레 누군가가 결투를 신청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결투를 받는 건 상관은 없는데 어떤 결투인지를 확인을 하고 승낙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은하를 걸고 하는 결투도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승낙했다가 져서 게임 머니를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투를 승낙하지는 않았지만 저 또한 마을에서 넋놓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3만 얼마 정도 되는 은하를 걸고 저보고 결투를 요청해 해온 것을 보고 이건 뭐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비들 등쳐먹는 놈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미리 아셔서 피해보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가 알려드릴 만한 부분은 다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게임 자체가 하드코어함을 지녔다 보니까 참 이런저런 불편함이 많은데요. 막상 적응하면 딱히 불편할 것까진 아니구나 싶기도 한 부분이라 저도 이 게임을 프리미엄 결제까지 하면서 마음먹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제작을 하던 사냥을 하던 자유고 캐릭을 만들어서 키웠다고 한들 하나의 직업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뭐 숙련도 차이가 있겠지만 해당 장비를 착용하거나 교체를 하면 직업이 바뀌는 개념이다 보니 굳이 저처럼 캐릭 하나를 키우다가 새로 키우고 하시면서 사소 고생할 필요는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채집 및 제작을 통해서 아이템을 구비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부수적인 컨텐츠로 생각하시고 사냥을 통해 재화를 모아 시장에서 아이템을 사는 게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게임 시스템에 적응을 하고 게임 경제나 이런 각종 정보들을 취득한 이후에 채집과 제작 혹은 농사 혹은 내 섬 꾸미기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한글화로 인해서 많은 비기너가 유입되고 있는데 잘 적응하셔서 한국인 세력도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부디 사회적 안전거리 및 안전수칙 잘 준수하셔서 현재의 코로나 사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